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강명도의 객금이라는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명도는 원래부터 그 거짓말 잘하기로 유명하죠. 강명도가 이 남한에 온 지 1994년도에 왔거든요. 그때 왔는데 그때 와서 강명도가 어떤 말을 했냐면 북에서 핵탄두 5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에서는 단 한 번도 핵실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핵실험도 하지 않은 나라에서 핵탄두를 5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핵실험 해야죠. 그래야 그 원료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북에서 강명도의 말처럼 핵실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탄두 5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그 유일무이한 이런 과학기술을 북에서 소유했다는 거죠. 결국은 북에서 이야기하는 과학기술 강국인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주지 않았겠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동맹 간인데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핵탄두를 주냐고. 그렇다고 동맹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되죠. 더욱이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나 중국하고도 이렇게 할 말은 하고 살았습니다. 이미 전까지. 예전에 그 소련에서 후르쇼프가 수송주를 할 때는 그럴 때는 소련을 비판했거든요. 수송주를 한다고. 그리고 뭐 대통령 주석이 문화대행을 할 때는 중국의 대국주의적인 행태들 그리고 민족 배타주의적 이런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은 북이 자기들이 말을 듣지 않는 나라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탄두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강명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북한이 핵탄두를 5개씩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말을 믿었죠. 강명도 거짓말 그것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2, 3년 후에 북한이 망한다. 물론 고난의 행군을 겪었죠. 95년, 96년 때 97년 해서 고난의 행군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북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망하지 않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왈가왈부 통해서 이미 전에 그 이야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쟁이인 이 강명도가 최근에는 자기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 평양 그 내부 소식통이 보내온 최근 사진이라면서 평양 주재 외국 공관원들이 그 물건을 구매하는 이런 상점에서 팔고 있는 이 바나나 사진을 올렸습니다. 새파란 바나나 사진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바나나가 파랗기는 한데, 그건 그 세간에서 빨리 통관시켜서 새파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한때는 또 북에서 또 국경을 봉쇄했다고 난리를 피웠죠. 그래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해서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다고 강명도가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수입해서 들여온 바나나가 통관을 너무 빨리 시키다는 게 새파랗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명도는 북에서도 이렇게 그 온실에서 바나나를 생산하고 있다는 걸 몰라나 봅니다. 북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바나나는 물론이고 키위 같은 그리고 또 귤 같은 이런 남방 과일들 재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이 귤 같은 경우에는 그 북에서도 귤 같은 경우에도 그 북에서 생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온실에서 귤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바나나 같은 그리고 키 같은 것도 이렇게 그 생산하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 생산에 성공한 게 귤입니다. 그 온실에서 귤, 그다음에 바나나였던 거죠. 물론 이렇게 온실 농사다 보니까
계절, 일기 조건 그런 그 영양도 그렇긴 하지만 온실농사다 보니까 이렇게 수확량이 적습니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강명도는 우선 평양에 자기한테 정상적으로 내부 정보를 보내오는 소식통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구해두었거나 어쨌든 그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그런 사진, 평양에서 찍은 사진, 그런 사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사진을 띄웠나 하고 제가 짐작해 본 데 의하면 이 사진에 나오는 그 바나나 가격이 4,325원이더라고요. 그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자 한 달 생활비가 3,000원인데, 예? 바나나 한 개 값이 4,325원이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나나 가격을 놓고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새파란 바나나 사진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강명도 말처럼 그 새파란 그 바나나를 판매하고 있는 이 상점은 외국인 전용 상점이거든요. 북에서는 작년부터 그 자국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물품을 구매할 때는 국가가 운영하는 그 화폐교환소, 거기서 자국 돈으로 바꿔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공간원들은, 그리고 또 미국인들은 북한 정부 당국이 식량과 생활비, 그리고 생활 필수품을 지급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 공간원들한테 판매하는 물건은 북한의 일반 인민들한테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북에서는 이렇게 국정 가격과 그리고 또 시장 가격, 이런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장 기업소에서 받는 노임을 생활비라고 부르는데, 생활비를 가지고는 뭘 사냐면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식량과 부식물, 그리고 생활 필수품들을 식량 공급 카드, 그리고 또 부식물 공급 카드, 식료품 공급 카드, 예. 저도 이제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식료품 공급 카드에 의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가격이죠. 국가가 정한 아주 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필요되는 이런 물품들은 농사를 하거나 또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로 말하면 투잡이죠. 예, 그런 걸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부족한 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때 시장 가격은 국정 가격보다는 비싸죠.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 시장 가격도 국가가 정한 이 상한선을 넘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이 가격은 누가 정하냐면, 국가에서도 누가 정하냐면 각 인민위원회 안에 가격재정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재정과에서 원가를 타산해서 이 시장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인 실례로 이야기해보면 국정가격으로 쌀 1kg에는 27원부터 40원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쌀 1kg에 지금 4,000원 한다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4,000원, 그 다음에 5,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가격보다 이거는 100배 넘게 비싼 거죠. 그렇죠. 100배 넘게 비싼 겁니다. 시장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 한 달 생활비가 3,000원인데, 예? 시장에서 쌀 1kg에 4,000원씩에 판매하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북쪽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렇죠? 북에서는 이 고난의 행군 이전에도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이라는 이런 두 가지 가격이 존재했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공급하는 이런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시장 가격이 머리를 채들지 못했던 거죠. 저희 또래들이 고등중학교 다니던 시절이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 실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정확한 가격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는, 그때 당시, 지금도 같습니다. 농민들로부터, 쌀을 구매를 하죠. 국가 계획을 받는다고 해서 농민들이 그 쌀을 국가에도 공짜로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농민은 협동화 아닙니까? 협동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국가기업이 아니거든요. 단지 국가로부터 농업 생산 계획을 받는다 뿐입니다. 그 계획을 달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국가의 그 필수적인 그런 그 임무죠. 국가 계획을 내려보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국가는 농민들한테서 쌀 1kg에 뭐 35전에 싸들 해가지고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12전인가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확한 가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서는 비싸게 사드리고 노동자들한테는 싼 가격으로 이 쌀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또 농민들이 현금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또 필요했던 거고요. 예. 우리 남한도 그 식량 가격을 올리라고 농민들이 자꾸 그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농민들이 그 농사를 지어서 쌀 농사를 짓거나 어쨌든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팔아가지고는 미국에서 싼 그 수입산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농민들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에 3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이었나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농민분 계시거든요. 저 상주에 계시는 박여준 형님. 그 형님한테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밥 한 공기에 300원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싼 거죠, 사실은. 우리 다른 상품들에 비해 볼 때. 예? 어쨌든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그 방법도 국가가 그 생각을 해서, 예, 그런 올바른 정책을 또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보름에 한 번씩 우리 북에서 식량을 공급했었거든요. 예, 한 번씩 공급을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니까, 식량 공급소에서 12전의 쌀을 사오는 겁니다. 1kg에. 그러면 어머니가 싸오시는 그 쌀 한 kg를 훔쳐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예? 쌀 장사꾼들이 있으니까, 시장에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나가 팔면 그때 당시에 12원인가 받았습니다. 그걸. 네, 그러니까 12전에 12원. 이것도 100배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디를 가냐면 우리 때는 북은 이 맥주 마시는 게 이게 맥주는 술이 아니거든요. 청량금류에 속합니다. 물론 선술집에서도 팔기는 하는데 청량금류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술 마신다고 맥주 마신다고 북에서는 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국가가 법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건 없거든요. 우리 남한처럼 19세 이하 술 판매 금지 이런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돈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함께, 맥주 마시러 나가죠. 맥주집에. 예? 청양음료집에. 거기 가서 탈피를 사서 마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네 의약품 관리소가, 우리 어머니 다니시던 이런 의약품 관리소에서 독활약술, 영지약술, 이런 약술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그 약술 한 병에는 35,000원이었거든요. 그건 완전히 비쌌습니다. 약술이니까 비싼 거죠. 그때 노동자 한 달 생활비가 70원부터 100원 사이였는데 술 한 병에 35,000원이 완전히 비싼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술이니까 그게 비쌌던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맥주집에서 판매하는 그 맥주는 어쨌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1리터에, 그러니까 1리터짜리 컵이 있거든요. 그 1리터에 50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50전이었거든요. 그리고 탈피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명태인데 껍질을 다 뺏기고 딱 눌러서 납작하게 눌러서 쫙 펴가지고 납작하게 눌러서 두 개를 딱 이렇게 엎은 거죠. 탈피 한 짝에 20전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맥주집에 가면 탈피도 팔고 맥주도 팔거든요. 그래서 맥주하고 탈피를 사서 이렇게 또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쌀 1kg 훔쳐서 팔게 되면 맥주는 실컷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집에서. 이랬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또 강명도 때문에 또 북에서의 국정가격하고 시장가격 차이를 또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국정가격이 훨씬, 그러니까 국가가 공급하는 양이 많았죠. 공급하는 양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머리를 채들지 못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북에서는 온실에서 바나나 같은 건 생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강명도가 그 방송에서 내보낸 그 새파란 바나나 사진이 현재의 사진이 맞다면, 그렇다게 되면 북은 지금 현재 국경을 봉쇄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북으로 들어가는 물자들은 계속해서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명도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거짓말들이죠. 앞뒤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강명도의 이 객군, 그리고 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예? 열심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